안녕하세요. 브리핑은 두 가지고요. 정상회담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 한 건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 모범 사례 관련해서 한 건 하겠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입니다. 한 라오스 정상회담 결과 관련해서 먼저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한민국을 공식 방한한 통룰 시슐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뤄진 통룬 주석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 라오스 양국이 1995년 재수교 이래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룬 주석의 방한은 2019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양 정상은 지난 30년간 한 라오스 관계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욱 폭넓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한 라오스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되는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 정상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고 양국 치안당국 간에 논의 중인 경찰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이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루앙 프라방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라오스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수자원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사업이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 한 아세안 관계를 포함해 지역,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이를 위한 라오스 측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통룬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오스도 건설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라오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하에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 인도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이 새로 체결되었고 고용 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가 갱신 체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모범 사례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와 관련해 어떤 곳이 가장 준비가 잘 되었는지 묻는 참모들의 질문에 두 부처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곳은 건설교육기술원입니다. 건설기술인과 건설기능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는 건설교육기술원은 연간 24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교육비로 자체 조달해 내공과 저력을 칭찬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콩GPT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간의 주목을 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국장의 준비된 답변이었습니다. 국민 먹거리로 관심이 큰 대두와 옥수수의 유전자 변형 여부, 수입 농산물 비중에 대해
질문하자 식량국장은 명쾌한 답변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또한 AI처럼 정확한 수치를 바로 답하는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해 높은 책임의식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업무보고의 전 과정을 사상 최초로 생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일 잘하는 준비된 실무 공무원들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남은 업무 보고에서도 국정 철학을 실용적으로 실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춰 일 잘하는 정부의 신뢰를 높인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해 업무 보고 토파보기 형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네, 한국경제TV 이호성입니다. 이번에 라오스랑 정상회담 하면서 핵심 광물 공급망의 주요 파트너 국가라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히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나 협의 사항이 나온 것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비공개 회담 중에 나온 사안이라서 히토류를 비롯한 천연 광물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라오스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보고 있다. 그리고 한편 라오스 역시도 그 매장량과 그리고 한편 가능성에 대해서 그 국가 스스로도 잘 모를 정도로 아직은 잘 판단이 안 될 정도로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을 서로 교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대변인 현안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매일경제 성솔입니다. 네. 최근에 한미 대북 정책 공조를 놓고서 이제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어디가 좀 이렇게 맡을 것이냐가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방금 전에 통일부에서는 한미 외교협의회 통일부는 이제 참여하지 않고 따로 미국과 별도로 좀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좀 통일부랑 외교부의 이런 좀 갈등처럼 비춰주는 사안을 어떤 식으로 좀 정리하실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네, 통일부와 외교부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낼지라도 이제 아직 갈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아직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약간의 갑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MBC 홍신영입니다. 저도 현안 관련인데요. 오늘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가 나왔잖아요. 네. 이건 어느 정도 보훈처랑 조율이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조율보다는 대통령이 논란이 벌어져서 먼저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타임이 선정한 올해 100대 사진에 이 대통령의 대선 당선 이제 연설당일 사진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박진경 대령의 경위 및 조치 검토 같은 경우는 일단 보훈부 장관이 올린 SNS 소셜미디어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무엇보다 무공수훈자일 경우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원래 거쳐야만 유공자가 됩니다만 무공수훈자이기 때문에 이런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조금 사회적인 논란과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지시 검토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거는 이 수훈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에 나와 있고요. 상훈법에 나와 있는 참고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 등록 근거 규정의 6조에 나와 있는 등록 및 결정 사항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사진은 방금 저도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특별한 뉴스는 서로 공유했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한겨레 신영철인데요. 대통령 주석이 10월에 방북했었는데 혹시 그때 방북했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북한 관련 이야기들이 정상 사이에서 나온 게 혹시 있었는지? 네, 두 분이 나눴을 수도 있겠으나 안 나눌 수도 있고 저희가 배석한 상태에서 나누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 KBS 방준원입니다. 네. 투국가 범죄 대응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비공개나 이런 데서 조금 소개해 주실 부분이 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부분이. 네, 양국이 서로 실질적으로 성원하고 협력하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특히 라오스 주석께서 한국이 이미 상당한 노하우를 갖췄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좀 거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좀 말을 건넸던 게 기억이 나긴 합니다. 네. 네. 대변인 채널A 홍지은입니다. 국방부도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무공 훈장 서운 취소를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유공자도 이제 취소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변인께서 사후적 논란 논쟁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걸 취소를 검토하라는 배경, 지시를 내리신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공자 관련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공자가 수훈자일 경우에는 특별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6조 등록 및 결정 사항에 의해서 의결이나 심의 없이 바로 자동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논의가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한 번 더 다시 심의하고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지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방부에서 말한 지금 수훈에 대한, 무공 수훈자에 대한 재검토는 좀 다른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국방부에 다시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네, 대변인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께서 박 대령에 대한 유공자 지정 검토 취소 검토를 지시를 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배경에 대한,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좀 더 알아보라는 지시를 덧붙이시거나 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의 지시는 없으셨습니다. 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인데요. 주말 사이에 이번 부처별 업무 보고를 생중계한 것에 대해서 혹시 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는 게 보고가 좀 올라갔는지 좀 궁금하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통령님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좀 특정 정당 출신 기관장들에겐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업무 보고가 좀 잘된 보고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 사례를 답을 주셔서 그걸 브리핑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잘된 사례도 있고 아쉬운 사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은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령 국무회의에서도 지난 정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이번 정부 초기의 국무회의에서 모든 분들에게 질문과 응답의 시간이 있었지만 특히 몇 분은 탁월한 대답을 해서 이번 정부의 장관으로 내각으로 위임된 분도 계십니다. 이건 실용주의적인 정신으로 얼마나 실무에 있어서 강함을 보여주느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혹은 언제 임명이 되었느냐의 문제는 매우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대변인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앞서 질문에 이어서요. 그러면은 오늘 참모들이 질문한 거는 어떤 시간이었는지, 뭐 현안 점검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 보고 톱파 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형식이 되는지, 그러니까 생중계와 별도로 다른 어떤 브리핑이라든가 뭐 대통령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기획 같은 게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그 대통령과 함께 하는 회의에서 이렇게 조금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여쭤봤다라고 참모진이 물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토파 보기는 좀 약간 겸역졌지만 그냥 제가 붙인 이름으로 그냥 요거 역시도 이제 브리핑에 한 꼭지로 넣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따로 좀 전달해 볼까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서 이제 업무 보고 당시에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은 그 이학재 사장에 대해서 그만둬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이제 민주당 발로 나왔는데요. 뭐 청와대와의 사정 교류가 있었던 것인지 혹은 이 업무 보고에서 질타를 받은 기관장들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박진경 대령 관련해서 무공수훈자로 심의를 안 거친 다른 케이스들도 그러면 같이 취소를 검토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인천공항공사 사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과 그런 이야기로 특별한 교감을 나누지는 않고요. 두 번째,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미 보훈부 장관께서 여러 번 이 논쟁에 대해서 벌써 소셜미디어를 비롯해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입장을 밝히신 바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심의 의결 과정과 연관해서 얘기를 드린 거지, 모든 무공수훈자와 관련해서 소급해서 혹은 전수조사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럼, 네. 네, 여기까지 질문 받고 좀 정리할까요? 네네. 예, 대변인 매일경제의 성수입니다. 박진경 대령 등록 취소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소급 적용이 절차상 문제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면은 뭐 대통령께서 약간 역사적인 인식으로 이 4.3 사건에 대해서 박진경 대령의 뭐 잘잘못을 따져야 되니까 취소를 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단순히 말씀 주셨던 대로 이게 어떤 심의 의결 걸치기 자동적으로 무공수훈자니까 됐는데 그게 좀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 여면 조금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역사적인 인식도 좀 대통령께서 하시고 이번 지시를 하신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의결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제 전달을 하고 싶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로 네, 대신합니다. 네. 네, 계속 얘기가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